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를 도입한다고요? 자, MVC 구조를 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MVC. 그렇죠? MVC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자주 듣게 될 단어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모델,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뭐랄까, 서비스,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 그 다음에 뷰는 말 그대로 화면이에요. 화면. 사용자가 화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는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해석한 후 어떻게? 모델한테 다시 보내요. 이게 어떻게 요청을 받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습니다. 크게 좀 그려볼게요. 자,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자, 은행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여기 앞에 이제 창구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 은행 창구.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이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고객이 딱 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객이 딱 왔을 때 도달했을 때 만나는 게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앱이에요. 앱.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뭐와 같은 역할? 앞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왔냐? 뭐 은행 예금 때문에 왔냐? 뭐 청약 때문에 왔냐? 뭐 등등 다양한 업무 때문에 왔냐? 그거에 맞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러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얘는 이제 창구 직원. 그러면 앱에서 요청 받아가지고 창구 직원한테 토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창구 직원이 이제 뭘 했냐, 뭐 있냐 없냐, 뭐 그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챙겨왔는지 안 챙겨왔는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보면 보통 근데 통장 갖고 왔는지, 뭐 요즘은 무통장이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뭐 도장 갖고 왔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등등 그런 걸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창구 직원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잘 입력했냐 안 했냐, 뭐 요청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런 걸 판단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판단. 그러면 이제 고객이 올바른 데이터를 챙겨왔고, 예를 들어 아이디도 잘 입력했고 비밀번호도 잘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아티클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해요? 유저, 아티클, 뭐 디테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바른 요청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컨트롤러가. 그게 바로 컨트롤러의 역할이에요. 컨트롤러의 역할.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컨트롤러는 누구한테 토스를 하냐면 서비스한테 토스합니다. 자, 얘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자,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서비스라는 녀석이 있고요. 서비스라는 로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DAO라는 게 있고, 보통 이제 DAO 또는 이제 리포지터리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보통 요즘 혼용해서 쓰긴 합니다. 리포지터리 이런 식으로 DAO 또는 리포지터리.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DTO 이런 식으로. 얘는 데이터 관리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단위예요. 단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이 서비스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청을 받고 나서 컨트롤러가 데이터까지 처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까지 처리하면 안 돼요. 그거는 MVC 구조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요청을 받았으면 그게 된다. 그러면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쉽게 말해서 이제 뒤에 앉아있는 은행 가보면 뒤에 높으신 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과장님 같은 그런 역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뭘 판단해요? 컨트롤러에서 올바른 요청이 들어왔으면 이제 컨트롤러 물어보는 거죠. 과장님, 이분이 이런 요청을 들어왔는데 이거 승인해 줄까요? 그럼 서비스가 그래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고객을 직접 만나진 않지만 컨트롤러가 고객의 요구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주면 그거에 따라서 뭐 확인 여부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다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 검색, 뭐 수정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진 않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핵심 로직을 알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디로 보내냐? 그런 데이터 처리를 다시 이 뒤인 리포지터리한테 보냅니다. 얘한테 보내요. 얘한테. 이 녀석. 얘가 이제 바로 DAO 또는 이제 리포지터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리포지터리를 합시다. 리포지터리. 얘는 이제 이분이 어떤 로직인지를 몰라요. 이건 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컨트롤러는 서비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리포지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각각 업무에 대해서 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만 과장님이 시키는 일은 잘해요. 잘합니다. 그게 바로 리포지터리의 역할인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포지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면 다시 서비스한테 토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다시 컨트롤러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고객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을 고객이 화면에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MVC로 구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MVC를 할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대규모 로직을 다루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이 MVC 패턴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백날 MVC 구조 뭐 강사가 얘기해주고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해봤자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식의 구조인지를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와닿지가 않아요.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체감은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그런 이제 대규모 업무를 담당을 했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디자인 패턴을 따르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체감이 안 돼서 모릅니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앱은 우리가 만든 앱이 있죠. 앱. 얘는 청원경찰이에요. 청원경찰. 그래서 컨트롤러는 창구 직원. 컨트롤러는 창구 직원.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창고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고직. 데이터 꺼내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데이터베이스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구조를 또 배우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창고직이니까 창고직이가 창고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실제로 여기를 방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까지는 아니니까.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뭘 설명드린 거예요? MVC 구조를 왜 도입하려는지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